네, 특징주로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됐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닝 시즌의 그 실적 발표 순서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빠릅니다, 보통.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어닝 시즌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후부터 한 1개월 정도 코스피 대형 기업이 먼저 실적을 줄줄이 발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대형 기업들이 줄줄 나오고, 그 다음에 코스피 중소형주, 그리고 마지막에 코스닥 중소형주의 실적이 나옵니다. 물론 기업마다 이제 실적 발표 시점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략적인 순서를 보면은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코스피 대형주, 그 다음에 코스닥 대형주,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중소형주, 마지막으로 코스닥 중소형주. 요런 순서대로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데, 지금은 여전히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네이버가 실적이 좋았어요. 카카오까지 오늘 동방강세인데 언택트 관련주가 확실히 실적이 좋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택트 수혜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겠죠. 일단 네이버가 이제 오늘 그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한 1조 7천억 1조 7,321억 원 그 나왔고요.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215억 원이네요. 2,21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기업 실적이 안 좋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00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하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어때요?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개선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프라이즈로 그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네이버의 실적 개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을 비롯한 이커머스입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아마 한 번쯤은 그 쇼핑을 해보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 특정 쇼핑몰에 들어가서 하지 않는 이상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이제 다른 쇼핑몰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결제가 되면 당연히 네이버가 수수료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이익이 있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다 보니까 온라인 주문은 뭐로 하겠습니까? PC, 모바일 이런 걸로 하잖아요. PC로 했을 경우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이제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부분에서의 그 실적 개선이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웹툰 시장이 사실 코로나19 전에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때요? 더 광폭적인 성장을 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나가기가 어렵게 되니까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웹툰이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PC라든지 모바일, 온라인 이런 사용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비즈니스 플랫폼 부분은 이제 온라인 쇼핑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IT 플랫폼 같은 경우 네이버 페이 간편 결제죠. 전년 대비 50% 정도 급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이게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건 맞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5월 5일까지 연장돼 있는데 5월 5일 이후라고 해서 막 나가고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조심은 해야 돼요. 최소 몇 달간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어때요?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입니다. 쇼핑 그리고 테크핀을 비롯한 이런 사업 분야를 확장시킬 계획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스마트 채널 상품을 5월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런칭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가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죠. 네이버 파이낸셜을 작년 말에 이제 설립을 했고, 네이버 통장이라든지 뭐 증권, 보험 이런 종합금융 서비스도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생각하는 그 금융 플랫폼은 카카오 거와는 조금 달라요.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하나의 은행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꿈꾸고 있는 것은 네이버 뱅크 이런 개념보다는
각 증권사나 은행의 금융상품이나 예금상품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플랫폼 업체 본업에 충실하겠다라는 거예요. 카카오가 이미 이제 하나의 금융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데 네이버가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이버도 크니까. 근데 이제 네이버는 우리는 하나의 이제 은행보다는 다른 은행이라든지 증권 사이트를 비교하고 분석해주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큰 그림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와는 약간 다른 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국내 포털 시장에서 네이버의 장악력, 전체 점유율 70% 이상의 막대한 그 장악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기의 성과는 날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네이버의 신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대감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네이버의 실적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언택트 관련주가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으로 주목받는다. 이거거든요. 카카오, 알서포트, 원격 관련된 종목 오늘 급등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언택트 관련주의 실적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어닝 시즌에 확실히 실적이 좋을 건 언택트 관련주 내에서 좀 덜 오른 종목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네이버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걸렸어요. 그쵸? 여기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이버가 앞으로 더 간다 해도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